진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되게 중요하신 분을 모셨어요. 저번에 그 의대생 이민찬 작가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전과목 이야기 해주셨을 때 반응이 좋았는데 영어 이야기를 안 해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어 좀 질문 좀 할 게 있어가지고 귀한 분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즐거운 초등 영어를 운영 중인 영어 교육 전문가 이지은 진희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진짜 영어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또 빨리 우리 시간이 없어. 네. 바로 질문하려고. 네네. 요새 제가 막 요새 이제 인스타랑 유튜브 이런 거 좀 보는데 초등학생 애들을 데리고 막 네. 수능 모의고사 풀렸다고 그러고 막 수능 막 1등급, 막 초등학생 1등급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고 좀 충격받았거든요. 네네네. 이게 가능하다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어렵게 아주 바쁘신 분 모셨습니다. 선생님 일단 우리 본론으로 바로 네, 들어도 되겠어요? 좋습니다. 네.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저도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중학생 자녀를 네. 키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영유아 엄마들인 경우에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상 키워보면은 아시죠? 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영유 다니고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로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듣기 실력도 높으니까요. 사실 그런 인스타에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시즌만 되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그 듣기 평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쉽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3 수능 모의고사는요, 수능은요, 정말 수능은 고1 모의고사랑 또 갭이 있을 만큼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듣기로도 대치동에서도 리터니 친구들 중에서 초등 고학년에서 한두 명 나올까 말까예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1등급은 제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만점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1등급도요, 사실 아이가 정말 다 알고 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우리 애들 영어에 돈 좀 쓴 엄마거든요. 돈 쓸 만큼 썼는데 오히려 어릴 때는 얘가 영어를 정말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점점 뭔가 실력이 후퇴하는 느낌? 네. 그러다가 이제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걸 저도 이제 풀려봤죠. 네. 풀려봤는데 그게 정말 고3 수능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그 점점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모국어 실력과 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냥 우리 영유 나온 아이들이 굉장히 영어를 잘할 것 같지만 사실 잘 들어보면은 7세, 8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 수준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영어로 그냥 말을 잘하는 것과 학습 역량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습 역량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어떤 글을 읽어내는 문해력 이런 것들이 모국어 실력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러다 보니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수행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텍스트의 양이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등 저학년에는 사실 내가 피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 영어의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답을 끼워 맞추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력이 그게 점수가 잘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위험이. 점수랑 본인의 실력과는 일치하는 건 아닐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그래서 그 시험을 매번 반복적으로 봤을 때 같은 동일한 점수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 시험장이라는 그 위험이 또 압도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보잖아요. 우리 맞아요. 고등학생들도 사실 진모는 안 쳐주거든요. 그 진모라고 하는구나. 네네네. 진모는 안 쳐줍니다. 그거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집에서 보는 걸로 SNS에 올라와서 다 맞았어요 이런 걸로 너무 주눅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앞에 잠깐 저희 애도 영유 보내고 돈 많이 썼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영유로 나오면 그 영유 나온 아이들만의 코스가 또 나름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식 영어를 계속 학습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 가서는 토플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토플 수업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좀 성장하고 이게 한국식 수능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렸을 때 제가 들었던 의문들이 있었어요. 토플이 더 어려운 거 아니야? 토플이 더 어려워서 어려운 공부를 했는데 그럼 수능은 바로 잘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그 상관관계도 좀 궁금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네네, 여기는 진실을 얘기할 때가 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영유 출신 친구들이 착착착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요 초등 고학년 때쯤에 할 게 없어집니다. 맞아요. 네. 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토플을 반을 개설을 하는 거예요. 토플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그런 어떤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한테 조금 과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그 선생님도 생각하셨다시피 이게 좀 어려운 거를 배우다 보면은 쉬운 거는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영역이 좀 다릅니다. 다르더라고요. 네, 영역이 달라서 그 토플에 나오는 어휘군과 수능에서 우리가 보통 출제하는 어휘군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토플에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아카데믹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분량이랑 그다음에 지시문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의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토플을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 친구가 수능을 잘 본다로 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학년이 계속 높아지는데 그 높은 수준의 걸 하다 보면 도움이 전혀 안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이걸 하면 수능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직장맘이었고 워킹맘이니까 아예 이제 공부는 거의 이제 학원에 의존하는 네. 형태였거든요. 그래도 영어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뭐 영유부터 쭉 학원 보낼 때 그냥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는 커리큘럼이에요 하니까 이제 쭉 보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해도 될 것들을 했던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이제 우리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요즘에 또 엄마표가 많긴 하지만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엄마표를 하지 못하고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워킹맘들을 위한 학원을 보내고 있는 엄마들을 위한 조언 혹시 해주실 것들 있으실까요? 일단 학원을 저는 뭐 사교육 전혀 안 했다 이것도 저는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공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좀 공교육에서만 공부를 했을 때 대학에 좋은 입결을 가져오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거고 어느 한쪽으로 뭐 강하게 치우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교육을 이용하실 때 좀 똑똑하게 이용하시는 방법은요.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느끼셨겠지만 학원에 영어 교재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어떤 대형 학원은 이제 다 자체 교재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이가 어느 수준의 거를 공부하고 있는지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 교재와 난이도가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파악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아요. 시중에 그러면 어떤 책이랑 비슷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레벨에서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면 사실 영어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학습을 할 때는 좀 잘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자기의 수준보다 살짝 높은 텍스트를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차라리 반을 내려서 거기에서 상위권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상담을 통해서 긴밀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사실 숙제를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숙제가 뭐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붙어서 다 봐주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아예 엄마표로 올인하시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학원에서 나오는 숙제들을 좀 차근차근 꼼꼼히 이런 영역들을 배우고 있구나 그거 정도는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 한 권의 교재가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도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한 권을 따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인데 후다닥 학원에서는 끝내요. 그러면 엄마들은 이 아이가 이거를 다 배웠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고 있으니까 되게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 수준과 교재의 속도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수학 해야 되는데 영어도 네. 근데 이게 또 학원만 너무 믿고 엄마가 아예 이렇게 전적으로 학원만 믿고 그냥 아이를 생각 안 하면 또 놓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놓치셨을 때 정말 좀 그때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차근차근 메꿔주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너무 잘하는 아이들 이야기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오늘 지금 딱 제가 하나 얻은 게 이제 딱 하나 여러 가지 얻었지만 지금 딱 제일 중요한 게 수능 뭐 만점 받았네 옆집 애가 만점 받았나 해도 정말 실력과 그게 같지 않을 수 있다. 맞죠? 그렇죠. 왜냐면 또 하나 또 팁을 드릴 게 외고 친구들도 수능 다 1등급이 안 나와요. 그쵸. 1등급 퍼센트가 사실 40% 이번에 수능 4%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외고 애들은 그럼 다 맞아야 되잖아요. 음. 외고 애들도 다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오히려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영어도 이제 텍스트를 읽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저변에 있는 문해력, 우리말, 모국어 실력을 많이 향상시켜 주시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인스타, 뭐 릴스 이런 거 그런 거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